네, 오늘 스토리뉴스의 첫 번째 키워드는 재산 빼돌린 간병인이고요. 두 번째 키워드는 소고기 대신 닭고기. 세 번째 키워드는 중국이 금을 계속 사들이는 이유이고요. 네 번째는 바이든과 헐리우드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멍 때리기 대회입니다. 자, 그런데 이 다섯 번째 키워드, 이 멍 때리기 대회는요, 오늘 그 뒤쪽에 보너스 뉴스 시간에 전해드릴 테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런데 이제 우선 오늘 그 키워드 소식을 전해드리기 전에 예고 한 가지 좀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그 트럼프 재판에 있어서요, 아주 중요하고도 결정적인 장면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받는 그 성추문 입막음 돈 의혹 사건 있잖아요. 형사재판. 그 재판의 핵심 증인이자 돈을 준 그 당사자인 마이클 코언이라는 사람이 오늘 법정에 나와서 증언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세계가 지금 그의 입을 주목하고 있는데요. 그가 증인으로 나오는 게 트럼프 쪽의 증인이 아니라 검찰 쪽의 증인으로 나온다라는 점에서 아주 흥미로운 것입니다. 이 마이클 코언은 지난 2016년 대통령 선거가 있기 직전에 트럼프 전 대통령과 관계를 가졌다라고 주장한 그 전직 성인 영화 배우 그 스토미 데니얼스, 이번 재판과 관련된 거잖아요. 그 스토미 데니얼스에게 합의금을 직접 건넨 그 중요한 키 퍼슨, 그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검찰 측으로 봐서는 아주 결정적인 증인인 셈이고요. 이 트럼프 쪽으로 봐서는 배신자 중에 배신자인 셈입니다. 마이클 코언은 한때 트럼프를 위해서는 총알도 대신 내가 맞을 수 있다라면서 충성심을 보인 그런 인물이었거든요.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이기도 했고, 또 트럼프와 관련된 각종 그 뒷일을 비밀리에 처리했던 소위 해결사로 불리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이제 마이클 코언이 연방 검찰에 기소돼서 결국 복역까지 하게 됐는데, 그 과정에서 트럼프는 하나도 도와주지 않았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언이 먼저 배신감을 느꼈다라는 그런 전언입니다. 하여튼 이제 그때부터 이제 두 사람의 관계가 멀어졌고요. 멀어진 정도가 아니라 이제 완전히 틀어져서 원수 관계가 돼버렸고, 이후 이제 마이클 코언은 아예 트럼프의 저격수로 돌아섰습니다. 트럼프를 위한 해결사에서 그의 모든 것을 까발리겠다라는 저격수로 변신한 것입니다. 그는 3년 전에는요, 디스로얄, 그러니까 로얄이 충성이라는 뜻이니까 디스로얄은 반대죠. 불충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디스로얄이라는 그 불충성이라는 책을 냈고요. 2022년도에는 복수라는 그 노골적인 단어의 제목의 책을 연이어서 내게 되었습니다.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을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비판하는 걸 전문으로 하는 팟캐스트를 운영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번 재판에 앞서서 마이클 코언에게 쥐새끼다, 거짓말쟁이다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이 코언을 공개적으로 비난해 왔었는데요. 자, 과연 오늘 그 법정에서 어떤 증언이 나올지, 또 그 증언에 대해서 트럼프 측은 어떻게 무슨 말로 반격을 할지 아주 주목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 내용은요, 내일 이 시간을 통해서 전해드릴 수밖에 없거든요. 내일 이 시간에 생생하게 법정에서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졌고 어떤 말이 어떤 분위기 속에서 오가고 했는지 그 법정 상황을 생생하게 내일 이 시간에 재연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꼭 해놓으시고 기다리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키워드 갑니다. 재산 빼돌린 간병인입니다. 이 한인 관련 소식이에요. 이 버지니아에 거주하는 이 80대의 한인 K 모 씨가 10년 넘게 자신을 간병해온 간병인이 자신의 명의를 도용해서 자신의 미국 재산은 물론이지만 특히 그 한국 내에 있는 재산을 모조리 빼돌렸다면서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K 씨는 10년 넘게 알고 지낸 간병인이 어느 날 나의 명의를 도용해서 한국에 있는 내 재산을 가로챘다. 2년 넘게 다시 돌려달라고 그의 양심에 호소했지만 뻔뻔스럽게도 내가 죽기만을 기다리는 것 같았다.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참을 수가 없어서 변호사를 고용해서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김 씨는 나이가 들어서 이 거동이 불편해지면서 지난 2022년 이 한국에 있는 재산을 아내나 자녀들의 명의로 바꾸려던 차에 간병인이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하고 나섰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부터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남한산성 주변에 6천여 평의 선산 땅도 있고요. 또 부모가 물려준 자양동, 이 자양동이 서울이죠. 그 자양동에 있는 집, 이 주택은 자신과 그 형제들의 공동 명의로 되어 있었지만 이 명의 변경을 도와주겠다던 그 간병인이
서류를 위조해서 한국에 있는 간병인 그의 그 조카를 그 공동 소유주에 넣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뒤늦게 이런 사실을 알게 된 이 K모 씨는 간병인에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어떻게 당신 조카 이름이 내 집의 공동 소유주로 들어가는 거냐? 이게 말이 되느냐라고 따져 묻고 바로 잡으라라고 계속 요청을 했지만 간병인은 그때마다 서류상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좀 잘 금방 처리하겠습니다 하고 자꾸 얘기하면서 시간만 질질질질 끌어오기를 2년. 그렇게 시간만 끌어오면서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게 통해서 자신한테 들어왔다고 합니다. 무슨 얘기를 했느냐? 그 간병인이 주변 사람들한테. 그 노인네 죽으면 바로 해결될 일인데 왜 그렇게 시간을 끌어? 그 노인네만 죽으면 다 해결돼. 라는 말을 한 게 이분의 귀에까지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을 했다라는 그 녹취록까지도 확보해서 변호사에게 전달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런 걸 갖고 빼박 증거라고 하죠. 물론 그 녹취록의 신빙성을 또 이제 다투어 봐야 알겠습니다만은, 쉽게 표현하면 그렇습니다. 자, 이 그 K모 씨는요, 처음 2년 전에 이런 일을 당했을 때 너무 부끄럽고 너무 창피해서 자신의 자녀들에게 알리지도 못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2년 넘게 끙끙 혼자 알면서 마음 졸이다가 이 극심한 스트레스로 병세도 더 악화됐고, 결국 이런 사실을 알게 된 자신의 자녀들이 분노하면서 나서게 됐다라는 거 합니다. 뉴욕에 살고 있는 그 딸은 나이가 많고 거동이 불편한 분들 또는 치매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그런 노인들을 상대로 이런 사기 사건이 빈번하다라고 본인도 잘 알고 있다라면서, 그런데 어떻게 내 아버지가 이렇게 당하실 줄은 나도 몰랐다 라면서 이미 한국에서도 변호사를 다 선임해서 대응을 하고 있고, 이건 미국에서도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이 따님은 밝혔습니다. 또한 그 따님은 재산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이상 또 다른 이런 노인들의 피해자가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강력하게 이것을 임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피해를 당한 다른 분들이 있다라면 함께 연락해서 집단 소송도 할 용의가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번 사건 소송이 시작이 되면 어떻게 될지 중요합니다. 이 간병인들 두시는 분들 많으시죠? 꼭 간병인들이 아니라 나이가 이제 많이 드실수록 내가 마음을 터놓고 얘기할 사람이 점점 줄어들죠. 자식들도 연락이 좀 뜸하고, 또 누군가가 나를 굉장히 열심히 도와주면 그 사람한테 내가 좀 마음을 열게 되잖아요. 그럴 때 다는 아닙니다만, 아주 극히 드문 케이스입니다만은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꼭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로 빨리 갑니다. 소고기 대신 닭고기입니다. 이제 미국에서 요즘 그 물가가 많이 오르면서 소비자들이 육류 제품을 먹기는 먹어야 되는데 너무 비싸지니까 소고기나 돼지고기보다도 상대적으로 값이 좀 싼 닭고기를 요즘 그렇게 많이 찾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미국 내 닭고기 제품의 그 지난 52주간, 그러니까 약 1년 52주간의 소매 판매를 보니까 그 전년도보다도 3%가 증가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같은 기간 동안 소고기와 돼지고기는 소폭 하락한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고물가 지속으로 식료품 지출비가 미국 가계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오른 가운데 소비자들이 상대적으로 좀 저렴한 제품을 찾기 시작하는 그런 영향을 받았다라는 전언입니다. 이 장바구니 물가가 오를 때 소비자들이 그 저렴한 닭고기를 찾는 경향은 일반적인 현상이긴 합니다만은 그 인플레이션이 높은 수준에서 굳어지는 그런 경향을 보이면서 이제 이 같은 현상이 얼마나 지속될지 미국의 식품업계도 현재로서는 좀 예측하기 어렵다라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미국의 최대 육가공 업체 타이슨 푸드라고 있습니다. 이 꽁꽁 얼린 프로즌 쇠고기 같은 프로즌 푸드 같은 데 보면 타이슨 푸드라고 적혀 있는 게 상당히 대부분이죠. 이 타이슨 푸드의 다니 킹 CEO는 최근 소비자들은 그 이전과 비교해서 더욱 신중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느낀다라며 닭고기에 대한 수요가 매우 강한데 일부는 소고기 수요에서 옮겨온 것으로 분명히 우리는 판단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닭고기 수요 증가는 이 패스트푸드 체인점이나 식당 등에서도 실제로 나타나고 있어요, 요즘에. 닭고기 가공업체 필그림스 프라이드라는 회사가 있는데 최근에 그 분기 패스트푸드 체인점의 매출이 1년 전에 비해서 6% 증가했다라고 합니다. 닭고기가 갑자기 많이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필그림스 프라이드의 주가는 지난 10일 기준 주가가 64%나 올랐습니다. 1년 전에 비해서.
그리고 여러분들도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치킨 윙 메뉴로 유명한 역시 패스트푸드 체인점이라고 설명을 해야 되겠죠. 윙스탑. 저도 이제 주말에 윙스탑, 치맥할 때 이제 윙스탑 좋아하는데요. 이 윙스탑도 지난 1분기 들어서 매출이 지난 1년 전에 비해서, 작년에 비해서 이번 1분기 매출이 22%나 급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덕분에 그 윙스탑의 주가는요, 지난 1년 사이 무려 88%가 올랐습니다. 아, 그런데, 야, 그래? 그러면 닭고기를 전문으로 하는 데다가 좀 주식을 좀 사볼까 생각하는 거는 안 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뉴스 보고 그 주식을 사면 늦는다고요. 오히려 뉴스 보고 사면 늦고 뉴스 보고 팔아라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라고 뉴스 보고 사면 뒷북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뉴스가 절대적인 투자의 어떤 기준점은 절대 아니다라는 걸 이미 이걸 느끼고 감지하고 살 사람은 많이 샀다라는 얘기죠. 이렇게 뉴스가 나올 때쯤이면 큰 손들은 이제 슬슬 빠질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얘기가 잠깐 빗나갔는데, 자, 또 다른 치킨 전문점이 있습니다. 칙필A. 잘 아시죠? 이 칙필A 역시 지난해 그 평균 매출이 전년 대비 10%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 닭고기 수요가 증가하면서 닭고기 가격도 상승세를 보일 가능성이 좀 큽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닭가슴살이 작년보다 이미 지금 30% 넘게 올랐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치킨 윙, 닭 날개 가격은 식당 가서 사 먹는 거 말고 그냥 샀을 때 작년에 비해서 2배 이상 올랐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닭고기가 좀 건강하면서도 좀 싼 맛에 좀 수요가 늘어가는 것도 있는데 그 때문에 가격이 오른다? 그럼 그것도 굳이 닭고기를 살 이유가 없잖아요. 닭고기와 소고기의 가격차가 얼마 안 나게 되면 다시 또 소고기 수요로 옮겨갈 수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 이번에 그럼 닭고기 관련 주식을 살까? 이런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감안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 키워드. 중국이 금을 계속 사들이는 이유입니다. 중국은 지금 사상 최고가의 금 가격인데 금 가격이 굉장히 비쌉니다. 지금 사상 최고가입니다. 그런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그리고 조용히 금을 매입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이런 행보가 단순한 어떤 재정 안정화를 만들겠다라는 그런 것을 넘어서서 다른 의도가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분석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예를 들면 이거예요. 타이완 침공을 위한 준비가 아니냐라는 그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타이완 침공과 금이 무슨 관계? 네, 스토리는 이렇습니다. 중국 정부는 지난 2022년 10월 이후에 지금 계속 금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중국의 그 금융 보유고 가운데 금 비중이 3.2%에서 최근에는 4.6%로 급격히 늘었습니다. 현재 약 2,200톤을 보유하고 있는데 금을 세계에서 6번째로 금을 많이 가진 나라가 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중국의 그 금 비축을 장기적인 국제 전략과 연관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시진핑 주석이 올해 그 신년사에서 이런 말을 했죠. 타이완 통일을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겠다. 타이완은 우리가 언제든지 통일을 해야만 하는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그 타이완을 침공했을 때 국제사회,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한 이 서방 세계가 어떻게 나올지 당연히 예상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예상을 해봤을 겁니다. 타이완을 둘러싼 양안 분쟁이 발생하면 미국은 곧바로 다양한 대응에 나설 건 뻔합니다. 실제로 미국은 이미 그 우크라이나 지원 법안,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지원 법안 다 통과시켰고요. 그에 이어서 타이완 지원 법안도 이미 통과시켰습니다. 이 타이완 지원 액수는요, 약 80억 달러,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한다면 약 11조 원이 배정됐습니다. 중국이 타이완을 침공하면 서방은 가장 먼저 중국에 대한 자금 동결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곧바로 군사적인 충돌로 가기보다는 우선은 1차적으로 경제적인 압박을 하는 게 우선순위죠. 그러니까 중국에 대한 자금 동결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또 중국에 대한 투자를 기존에 중국에 대한 투자를 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기관, 그런 나라들을 다른 곳으로 옮겨서 경제적으로 압박에 나설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상황이 펼쳐졌을 때
중국이 금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면 이러한 제재의 충격을 완화하고 국제 정치적인 입지를 강화할 수 있다라는 판단. 그러니까 너희들 아무리 압박해봐. 내가 콧방귀 났게나 우리 금이 이렇게 많어. 내가 금 갖고 휘두른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중국이 그 와중에도 입지를 올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판단을 중국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입니다. 중국은 금 비축 외에도 최근에는요, 이 농업 분야에서도 자급자족 캠페인을 급격히 강화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중국의 이런 움직임을 타이완 침공이 가져올 장기적인 대결 국면에서 재정과 그리고 식량 이 두 가지 모두를 스스로 해결하는 위치를 만들겠다라는 그런 결의로 분석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중국의 이런 모양과 분위기가 그냥 과정으로만 이어지지 실제 행동으로는 절대 옮겨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자, 네 번째 키워드. 바이든과 헐리우드. 입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이 다음 달 이곳 LA에서요, 할리우드 유명 스타 조지 클루니, 줄리아 로버츠 등등과 함께 대규모 정치자금 모금 행사를 개최한다고 합니다. MBC TV가 어제 보도한 내용인데요. 그 바이든 선거 캠페인자의 말을 인용해서 이 바이든 대통령이 다음 달 중순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을 비롯해서 또 이들 앞서 말씀드린 그런 유명 헐리우드 배우들과 함께 LA에서 초호화 대규모 후원 행사를 연다. 라는 게 보도 내용입니다. 조지 클루니와 그리고 줄리아 로버츠는 아주 강력한 민주당 지지자인데요. 이 조지 클루니와 줄리아 로버츠는 바이든 선거 캠프에서 지지를 호소하기 위한 이메일 보내는 거, 또한 텍스트 문자 메시지 보내는 그런 거에 있어서 자신들의 이름을 사용해도 좋습니다. 라고 바이든 측에게 허락을 이미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바이든 선거 캠프에서 안녕하십니까, 우리는 바이든 캠프입니다. 여러분들 누구죠? 조지 클루니 좋아하시죠? 우리 조지 클루니도 바이든 대통령에게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또는 줄리아 로버츠도 바이든 대통령에게 지지를 피력했습니다. 이런 내용을 공개적으로 써도 괜찮다라고 허락을 한 것입니다. 자, 바이든 대통령은 이를 통해서 최근에 그 공화당 대선 후보로 내정된 뒤에 후원금을 열심히 긁어 모으면서 그 격차를 좁혀가고 있는 트럼프 전 대통령, 그 격차라는 것은 이제 후원금 격차, 그걸 좁혀가려고 노력하고 있는 트럼프 전 대통령을 이제 정치 자금 규모에서 크게 더 따돌리겠다라는 목표라는 것입니다. 올해 초까지만 해도 그 여론조사상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많이 뒤져온 바이든 대통령이 최근 들어서는 이제 전국 단위 조사에서는 아주 선전하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죠.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근소하게 앞선 그런 지역도 있고요. 또 최소한 박빙의 결과가 거의 대부분의 지역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쪽에서는 조금 위축되는 느낌, 좀 추격을 당하는 느낌을 심하게 받을 것이고, 바이든 쪽에서는 거 봐라, 이제 남은 기간 동안 우리가 역전이다, 현직을 어떻게 이겨,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조금 아주 여유로운 그런 상황입니다. 이 바이든 대통령은 그동안 이게 조사상 열세에도 불구하고 또 정치 후원금 면에서는 트럼프 쪽을 상당히 압도해온 것도 사실입니다. 지난 3월 한 달에만 약 500만 달러를 거둬들여서 트럼프 전 대통령과 3배 가까운 그 후원금 모금 기록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 4월 달에는 트럼프 쪽도 많이 모으긴 했습니다만은 이제 여하튼 바이든 대통령은 현직을 충분히 활용을 해서 이 정치 자금 모금 면에서는 확 앞서가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것을 이제 다음 달에 헐리우드에서 유명 배우들과 함께 대대적으로 큰 초호화 기금 모금 행사를 하겠다라는 그런 목표를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명품 유럽, 아주유럽의 품격이 더욱 높아졌습니다. 영국, 프랑스, 스위스, 이태리, 바티칸의 네덜란드와 독일까지 US 아주 투어만의 서유럽 7개국 13일. 일정이 다르면 여행의 품격이 다릅니다. 투어업계 유일하게 박평식 대표가 현지에서 직접 설계한 40년 노하우가 담긴 아주 좋은 아주 유럽. 고객 만족도 전매주 1위. 1등 회사 US 아주 투어와 함께하세요. 아주 좋은 아주 투어.
간추린 뉴스를 몇 가지 좀 전해드리고 보너스로 갈게요. 미국에서 60대 말 신장 질환자가 유전자 변형 돼지 신장을 이식받았다라는 내용을 제가 2달 전에 보도해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좀 잘 살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라는 그 말씀까지 드렸는데 참으로 안타까운 게 이분이 2달 만에 숨졌다라는 소식입니다. 이 환자는 리처드 슬레이먼이라는 분인데요. 지난 3월 16일 62세의 나이에 매사추세츠 종합병원에서 이 돼지 신장을 이식받았습니다. 이식된 것은 미국의 바이오 기업 이제네시스라는 회사가 유전자를 좀 변형해서 우리가 돼지 신장을 뚝 떼서 사람한테 뚝 바로 이식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왜냐면 이제 그 거부 반응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거부 반응도 최소화로 할 수 있고 또는 어떤 면역 기능도 좀 활성화시키고 이런 식으로 그 돼지 신장을 약간의 유전자 변형을 만들어서 사람에게 이식한 그런 신장이었습니다. 당시에 의료진은 이 돼지 신장이 최소한 2년 정도는 잘 기능을 할 것으로 기대했는데 이번에도 좀 안타깝게 되었습니다. 그 이식팀은 슬레이먼의 죽음에 대해서 애도를 표하면서 그가 신장 이식의 결과로 사망했다라는 또 반드시 그 신장 이식 때문에 이분의 사망 원인이 여러 가지가 아니라 신장 이식 때문이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 어떤 징후는 없다라고 조금 덧붙이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신장 이식을 했지만 사망 원인은 다른 거일 수도 있다라는 게 이제 이식 연구팀의 얘기죠. 지금까지 그 뇌사자에게 돼지 신장을 이식한 사례는 이전에도 있었습니다만은 살아있는 사람에게 그 돼지 신장을 이식한 것은 이 슬레이먼이 처음이어서 그래서 이제 세계적으로 많은 관심을 받았는데 또 많은 응원도 받았는데 조금 안타깝게 됐습니다. 사망 원인은 좀 더 구체적으로 조사를 하면 어떻겠느냐라는 생각도 합니다. 자, 한편 미국에서는요, 이 10만 명 이상이 장기 이식 대기자 명단에 늘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중에 대부분이 신장 이식을 기다리는 사람들인데요. 매년 수천 명이 자신의 신장 이식 차례가 오기 전에 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간추린 소식 하나 더 전해드릴게요. 그 세계는 지금 인공지능 AI 전쟁인데 어느 정도 치열한지를 좀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손정의 회장 유명하시죠? 일본의 쉽게 표현하면 일본의 제일 가는 부자다라고 하는데 그분이 이제 한국계잖아요. 한국계. 우리는 이제 한국 이름으로 씁니다. 소프트뱅크의 손정의 회장. 그 손정의 회장이 이끄는 일본의 소프트뱅크가 인공지능 AI 관련 새 판짜기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AI 반도체 칩으로부터 로봇에 이르기까지 AI 혁명 추진을 하는 데 있어서 10조 엔, 달러로 보면 약 한 650억 달러에 달하는 자금을 쏟아붓기로 결정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일본의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기술 변화에 맞춰서 주력 사업을 전환해온 이 손정의 회장이 AI 혁명에 대응할 사업 준비를 구상 중인 것 같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손정의 회장의 그 핵심 구상 중에 하나는 AI 전용 반도체 개발입니다. 지금도 반도체 만드는 회사는 넘버 1이 일단 대만의 TSMC, 그리고 넘버 2가 삼성전자, 3가 SK 하이닉스 이렇게 보잖아요. 근데 이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그 컴퓨터나 또는 스마트폰 등등에 들어가는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컴퓨터에 들어가는 반도체인데 그 반도체 갖고는 AI를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AI, 인공지능 전용 반도체는 또 차원이 다릅니다. 그런 인공지능 전용 반도체 개발을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소프트뱅크는 이미 그 대만의 TSMC 등과 협상을 진행 중에 있고요. 제조 역량 확보에 나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 미국을 방문 중인 LG전자의 조주환 사장은요, 지난 주말 실리콘밸리에서 한국 특파원들과 간담회를 가졌는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공지능 AI 관련 인재 영입을 위해서 연봉 100만 달러를 줄 수도 있다. 그 사람이 신입사원이라도 AI 전문가라면 연봉 100만 달러도 줄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 나보다 연봉을 더 줄 수도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LG전자의 CEO가요. LG전자가 지난해 공시한 그 자료를 보니까 이 조주환 CEO의 연봉은 23억 4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환율로 환산을 해본다면 달러로는 약 170만 달러 정도 되는 그런 연봉입니다. AI 전문가라면 신입사원이라도 자신의 그 170만 달러 연봉보다 더 줄 수도 있다라는 강력한 의지를 피력한 것입니다. 전 세계가 앞으로 그 인류의 미래를 이끌 이 인공지능 AI 관련 기술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 중에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자, 계속해서 보너스 뉴스
오늘 예고해드린 대로 제목은 멍 때리기 대회입니다. 예고해드린 5번째 키워드였죠. 서울 반포 한강공원 잠수교에서는요, 한강 멍 때리기 대회가 지난 주말에 있었습니다. 이 대회 참가자는 1시간 30분, 즉 90분 동안 어떤 말을 해서도 안 되고, 또 어떤 행동도, 특별한 행동도 해서는 안 됩니다. 또 멍한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휴대전화를 잠깐 본다거나 이것도 안 되고요. 깜빡깜빡 졸거나 이런 것도 안 됩니다. 또 옆 사람하고 뭐 잠깐 웃어도 안 되고, 살짝 잡담 같은 걸 해서도 안 되고, 중간에 흥얼흥얼 그렇게 혼자서 흥얼거리는 노래 부르기 안 되고요. 뭐 몸을 좀 풀겠다고 일어나서 무슨 몸풀기 이런 거 안 됩니다. 그리고 마시는 것도 주최 측에서 제공한 음료만 마셔야지 자기가 갖고 온 음료 그런 걸 먹으면 안 됩니다. 다 탈락됩니다, 중간에. 그러면 이제 어떻게 우승자를 꼽느냐? 1시간 30분이 지난 후에 관객 투표를 많이 받은 10명을 뽑고요. 그 중에서 그 10명을 갖고 의사가 심박수를 체크합니다. 심박 그래프를 체크합니다. 그래서 그 10명 가운데 심박 그래프에서 심박수가 가장 안정적인, 어찌 보면 좀 낮다라고 표현할 수 있나요? 가장 낮은, 가장 안정적인 심박수를 표시한 사람이 우승을 차지하는 겁니다. 가장 정말로 실제로 제대로 멍 때렸다라는 것이죠. 심박수가 아주 낮다라는 것은. 그 참가자들의 면면도 아주 다양했습니다. 데이터 언어 박사라는 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정신과 의사라는 분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정신과 의사분은 정말 나오실만 하네요. 얼마나 주중에 피곤하시겠어요. 네. 여하튼, 그리고 소방관도 있고, 경찰관도 있고, 뭐 스케이트 국가대표 선수도 있었고, 연예인 등도 아주 있고, 다양한 직군의 참가자들이 나왔는데, 본선에는 77명이 나왔는데 그 77명은요 35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본선에 진출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77명의 본선 참가자들은 아주 다양한 옷을 입고 나와서 더욱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현직 경찰은 실제로 경찰 제복을 입고 나오기도 했고요. 현직 그 호텔의 그 셰프라고 한 사람은 정말로 셰프 복장을 하고 나왔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찜질방 옷을 입고 나온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죄수복을 입고 나온 사람도 있었습니다. 눈길을 그래서 많이 끌기도 했는데,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선수 곽윤기 선수도 참가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곽윤기 씨는 동료들과 함께 쇼트트랙 경기복을 입고 이제 나와서 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분 3등 했어요. 3등. 무슨 말을 했느냐? 다 경기 끝나고 올림픽 도전만 나는 5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올림픽이 4년에 한 번 열리니까 4, 5, 20 최소 20년 이상 그냥 올림픽을 위해서 평생 그렇게 운동하고 노력하고 목표를 세워놓고 매진한 거죠. 그렇게 매진을 하면서 누군가와 경쟁하면서 그렇게 살면서 무엇보다도 정말 쉬고 싶었다라면서 오늘 내가 참가했던 이 시간만큼은 온전히 쉴 수 있는 시간이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3등을 했네요. 자, 이날 그 우승은요, 프리랜서 아나운서인 올해 36살의 권소아 씨가 차지했습니다. 자기는 프리랜서 아나운서이기 때문에 어느 한 회사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방송국에서 좀 와달라고 하면 거기 가고, 저 방송국에서 와달라고 하면 또 거기도 가고, 또 뭐 행사에서 진행해달라고 하면 또 거기 가기도 하고, 이렇게 바쁘게 일을 하는 자기는 엔잡러라고 표현했습니다. 엔잡러. 그러니까 2잡, 3잡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몇 잡을 갖고 있는지 표현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그냥 엔잡러라고 자신을 소개한 그 권소와 프리랜서 아나운서가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권 씨는 평소에도 나는 멍을 때리는 경우가 많은데 가끔 멍 때리느냐 지하철의 그 환승 구간을 놓칠 때도 있다라면서 평소에도 가끔씩 멍 때리는 경우가 많다라고 해서 웃음을 자아냈습니다. 이 마지막 순간까지 심박수가 가장 평온한 상태를 유지해야 우승하는 건데 권소아 씨가 우승을 했습니다. 근데 권소아 씨는 재밌는 얘기를 했어요. 가장 심박수 평온한 상태로 이제 우승을 했는데 권소아 씨는 우승을 하고 나니까 심박수가 좀 빨라지는 것 같네요 라고 말해서 또 한 번 웃음을 자아내기도 했습니다. 장내가 아니죠. 장외. 왜 야외에서 한 거니까. 참가자들의 그 대회 참가 이유를 보면 아주 더 다양합니다. 평소에도 생각이 너무 많아서 생각을 좀 비우러 왔습니다 라고 말한 사람을 비롯해서 멍 때리기는 제가 회사에서 회의 시간에 제일 잘하는 겁니다 라고 말해서 또 웃음을 자아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회의 시간에 가끔 멍 때리다가 혼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 모양이죠. 네, 실제로 그런 분 계시죠. 자, 그리고 어떤 분은 나는 어렸을 때 멍 때리다가 침 좀 흘려본 사람입니다. 그래서 1등 할 것 같아서 나왔습니다 라고 말하는 등 대부분 아주 유쾌한 참가 이유를 냈습니다.
참가한 시민의 그 연령대도요, 초등학생부터 60대까지 아주 다양했습니다. 어떤 집은 손녀서부터 할아버지까지 3대가 나와서 다 같이 멍 때리는 그런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하루 종일 생각이 너무 많아서 피곤하시다면 하루에 90분, 이 대회가 90분이었는데 90분은 좀 심하고요. 우리는 뭐 이 대회 한 10분의 1 정도? 한 9분 정도만 좀 멍 때리기 해볼까요? 네. 오늘 영상은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이 멍 때리기로 스트레스 날려버리시기 바라겠습니다.